안녕하세요, 집사님들. 지난 시간에는 강아지 슬개골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가 먹으면 위험한 음식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Let's go. 첫 번째, 포도 건포도. 포도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에게도 위험한 독성 과일이에요. 아직까지 포도 내 어떤 성분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양이의 포도 중독 증상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심각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고양이 포도 중독 증상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급성 신부전인데요. 급성 신부전은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발병 후 수시간 이내에 사망까지 다다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운이 좋아 살아남는다고 해도 신부전 병력이 있는 고양이는 1년 이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실수로 고양이가 포도를 먹었다면 2에서 3시간 후 구토나 설사 증상을 보이는지 잘 확인해야 해요. 또한 무리하게 토를 하게 할 경우에 기관지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두 번째, 날생선. 의외로 고양이가 날생선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날생선에는 비타민 B1 티아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고양이 몸속에 티아민이 부족하면 거식증, 공격성 증가, 발작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날생선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생선에 들어있는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잉어, 청어, 대구, 숭어 등의 날생선을 다량으로 섭취한 고양이가 티아민 결핍 증상을 보였다고 전해질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랍니다.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줄 때는 충분히 조리해서 주거나 고양이 전용 피식캔을 주는 게 맞겠죠? 생선의 날카로운 가시는 어린 고양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날달걀. 일반적으로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한 미네랄이 풍부해 고양이의 근육 성장과 모질 개선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날달걀의 경우에는 흰자의 아비딘이란 단백질이 바우틴 결핍증을 유발해 고양이들의 식욕저하, 탈모, 피부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나아가 기생충과 살모넬라균의 번식으로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고양이에게 계란을 급여 시에는 반드시 삶은 계란을 주셔야 하고 다량의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체질이 다르듯 고양이도 각자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계란을 섭취한 후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급여를 중단해 주시고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파, 양파. 고양이가 양파 또는 대파 같은 파 종류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양이에게 양파는 맹독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양파에는 알릴프로필 다이설파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고양이의 적혈구를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적혈구가 너무 많이 파괴되면 빈혈의 원인이 되는데 이를 용혈성 빈혈이라 한답니다. 같은 이유로 강아지에게도 급여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양파 중독의 증상으로는 활력이 급격히 떨어져 움직임이 적어지고 식욕부진과 설사, 구토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혈뇨와 심박수 증가, 호흡곤란과 코가 창백해지는 증상 등이 있답니다. 이러한 증상은 조기에 치료해야 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1에서 2일 후가 될 수도 있어요. 먹은 양이 극히 소량일 경우 생명에 지장은 없겠지만 대체로 고양이는 아픈 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초콜릿.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초콜릿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어요. 초콜릿에 존재하는 메틸산틴의 섭취로 인하여 급성 위장관독성, 신경계독성, 심장독성이 발생할 수 있고 대뇌혈관 수축, 심근 수축, 중추신경계자극, 발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빈뇨, 탈수, 호흡곤란, 요실금, 부정맥 등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초콜릿을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려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초콜릿을 먹은 후 4시간 이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콜릿의 치사량은 테오브로민을 얼마나 섭취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체중 1kg당 250에서 500mg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체중이 4kg인 고양이의 경우에는 1000에서 2000mg인 테오브로민을 섭취하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둬야겠죠. 여섯 번째, 견과류. 견과류 또한 고양이가 피해야 할 음식이에요. 고양이는 식물성 지방질의 양이 비교적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 체내 흡수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견과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할 시 당뇨와 신장병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마카다미아넛은 고양이에게 해로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 손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마카다미아넛이 아니더라도 다른 견과류 또한 고양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견과류에 관심을 가지는 고양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간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 7번째, 우유. 우유가 고양이에게 해로운 음식이라는 점이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미국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처럼 만화 영화에는 고양이가 우유를 마시거나 생선을 통째로 먹고 뼈만 발라내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할 만큼 우유는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우유의 젖당을 분해할 수 없고 우유 섭취는 설사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위해 특수 가공된 우유 이외에는 급여해서는 안 돼요. 쉽게 설명해서 우유는 초식동물인 소의 젖이므로 육식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고양이들에게 우유를 주면 잘 먹지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만약 고양이에게 간식으로 주고 싶을 때는 젖당을 제거한 고양이 전용 우유가 시판되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길 바래요. 최근 펫푸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두유나 유제품도 출시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귀여운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놀러와. 저는 다음에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